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오늘 간만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들 좀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동향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은 QD 디스플레이, QD OLED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삼성이 QD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QD OLED가 있고요. 그죠? QNED가 있습니다. 자, QD OLED는 OLED 중에서 기존의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거는 화이트 OLED잖아요. 그죠? 화이트 OLED이고 이 광원 자체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고 밑에 TFT가 있고 여기 이제 컬러 필터가 있죠. 여기 이제 유기물들이 발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화이트가 빛이 쏘아지는 거죠. 빛이 쏘아지면 이 컬러 필터를 통해서 RGB 삼원색이 구현되는 겁니다. RGB 삼원색이 구현되는 거고요. 자, QD OLED는 뭐냐? 자, 삼성은 화이트가 아니라 블루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빛을 쏘는 거고요. 그래서 컬러 필터를 통할 때 그러면 블루는 필요 없겠죠. R하고 G만 하면 되겠죠. 그죠? 블루는 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컬러 필터에다가 퀀텀 닷을 소재를 같이 도포해서 광 효율을 높인 겁니다. 그게 이제 QD OLED고요. QNED는 QD 소재에다가 나노 LED를 더한 겁니다. 자, 이게 유기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노 LED 가지고 여기에다가 촘촘하게 박아서 여기서 빛을 쏘는 겁니다. 자, 나노 LED 자체에서 RGB 삼원색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흰색만 했다가 컬러 필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저 QD OLED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QD OLED에 대해서 한 30K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30K. 기존에 L7 1에 요게 이제 8세대 LCD 라인을 스크랩하고요. 여기에다가 30K 정도, 그러니까 월 3만 장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3, 4월만 해도 수율이 한 10%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10%도 안 나왔는데 최근에 수율이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이제 QD OLED를 채택한 삼성 TV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30K 가지고 이걸 만들어 봐야 사실 한 65인치 기준으로 한 100만 대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100만 대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자, 요걸 가지고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좀 치고 나가기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추가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연간 TV 시장은 2억대 정도 됩니다. 2억대 정도 되고요. 2억대에서 100만 대면 한 0.5%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0.5% 비중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치고 나가겠다 이렇게 좀 보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삼성전자가 연간 판매하는 TV 숫자가 한 4천만 대에서 한 5천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0만 대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소니한테도 줘야 돼요. 소니한테도 납품해야 되거든요. 소니 TV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한테 패널을 산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트 OLED겠죠. 자, 화이트 OLED를 사서 삼성전자 브랜드를 달고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 성사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고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BOE한테서도 패널 받아 쓰거든요. 중국 BOE한테 받아 쓰는데 굳이 LG 디스플레이한테 못 쓸 이유가 있을까라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수록 국내 OLED 산업에는 굉장히 후방 산업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계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팩트가 좀 사실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시장에서 도는 이야기를 그냥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3년 구매 계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구매 계약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는 24년까지 3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OLED뿐만 아니라 LCD도 지금 구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한 60, 70% 정도 되거든요. LCD 구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중국 쪽에서 LCD 구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LCD 캐파가
한 2,5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500만 대 정도를 삼성에다가 할당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대거든요. 화이트 OLED입니다. 1,000만 대 정도 있는데 지금 캐파가 이제 1,000만 대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00만 대 정도 20% 정도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납품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자, 덕산 네오룩스, 그죠? 여기는 이제 소재, 그죠? 유기물 소재, 그죠? 이런 회사 수혜를 볼 수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 봉지재라든지 필름류, 그리고 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부품 이런 쪽을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죠? 솔루스 첨단 소재. 자, 여기도 유기물 그죠? 유기물 쪽이죠. ETL이고 그죠? 여기도 뭐 ETL 쪽하고 레드호스트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 쪽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죠? OLED가. 그래서 아몰레드 쪽은 소형이죠. 소형. 스마트폰 쪽에 주로 쪽이고,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몰레드 이제 POLED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네, 같은 겁니다. 아몰레드하고 POLED. 자, POLED라고 하는데 이쪽이 아무래도 좀 취약하고요. 그죠? 화이트 OLED 쪽, 대형 쪽은 잘하고 있습니다. 대형 쪽은 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두 회사 차원에서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보적이라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내년 22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납품하는 패널에 대한 독점권이 끝납니다. 독점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이제 LG 디스플레이하고 BOE가 아마 애플 서플라이 체인 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뭐 그래서 좀 스마트폰 쪽은 애플향은 좀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데요. 폴더블 쪽을 쓴다 그러면 폴더블 폰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삼성 쪽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A5 쪽에서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존의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하고 BOE 쪽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 사이에서는 12인치대 아이패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12인치대 아이패드에는요, 아몰레드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누가 더 많이 넣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는 면적이 굉장히 크죠. 면적이 큽니다. 스마트폰에 비해서 면적이 뭐 한 4배에서 뭐 5배까지 늘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물량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두 회사가 이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대응점이 좀 다르긴 한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투 텐덤 구조입니다.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이 유기물이 수명이 좀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두 층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유기물이 죽어도 좀 오래 쓸 수 있는 거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6.5세대에서 만들어요. 중소형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이거를 8.5세대로 좀 키워보겠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확 높여보겠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두 회사의 어떤 기술 경쟁적인 포인트 그리고 여기서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핌스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또 기술적인 변곡점 하나가 있습니다. TFT 쪽인데요. 자, 이거 방막 트랜지스터죠. 네. 자, 기존에는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LTPS를 썼죠. 저온 폴리실리콘. 그리고 이제 대면적 같은 경우 대형, 그죠? 대형 화이트 OLED 같은 경우는 옥사이드를 썼습니다. 자, 기존에 아모포스 TFT가 초창기 LCD 쪽에서 이걸 기본으로 썼는데 이게 만약에 전자 이동 속도가 1이라 그러면 자, LTPS는 100이 될 수가 있어요. 100배가 빠릅니다. 그리고 옥사이드 같은 경우 10배가 빠르죠. 10배가 빨라지는데요. 자, 그러면 당연히 100배 빨라지면 LTPS 쓰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대면적 하는데 기술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전력 소모가 큽니다.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좀 불리한 거죠. 그래서 나온 기술이 뭐냐면 LTPO입니다. LTPO가 이제 LTPS하고 옥사이드를 합친 거죠.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애플워치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아이폰 프로 맥스 모델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AP 시스템, 그리고 비아트론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자, AP 시스템은 레이저 쪽, 레이저 어닐링 쪽이고요. 그리고 비아트론은 열처리 쪽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사율이요. 기존에 60Hz에서 여기 120Hz로 바뀝니다. 주사율이 바뀌고요. 주사율이 바뀌는 거는 해상도 이슈도 있는데요. 결국 AR하고 VR, MR 이런 쪽 때문에 이제 커지는 거고요. 자, 내년에 애플이 VR 아마 1000만 대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LTPO에다가 그리고 120Hz를 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20Hz의 고용량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커넥터가 필요한데요. 요거를 이제 우주 일렉트로닉스가 납품을 합니다. 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M림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이 대표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 열심히 2차전지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동진 세미캠도 한번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동진 세미캠 한번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은요, 포토레지스트, 그죠? 포토레지스트 PR 소재하는 회사죠, 그죠? PR 소재하는 회사고, 기존에 KRF 쪽을 하다가 ARF 쪽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고요. 자, KRF는 이제 주로 낸드 쪽, 낸드 플래시 쪽에 3, 40나노대 이제 하는 거고, ARF는 이제 D램, 그죠? 뭐 10나노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기존의 ARF 같은 경우는 뭐 JSR이나 TOK 이런 회사들이 주로 납품을 했었는데,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국산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EUV용 PR 쪽도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2차전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실리콘 음극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의 대주전자 재료가 하고 있는 거죠. 대주전자 재료가 하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납품이 되고 있는 거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LG 에너지 솔루션 납품되고 있는데, 그러면 동진세미캠은 어디 납품하냐? 노스볼트라는 유럽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노스볼트는 유럽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2차전지 셀 업체죠. 자, 이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회사가 IR을 잘 안 합니다. IR을 잘 안 하고 굉장히 은둔의 회사라고, 그죠? 은둔의 회사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회사하고 소통이 안 돼서 애널리스트가 그 커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조단위 시총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은 회사 실적이랑 밸류 따라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하신다 그러면 언젠가 한번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요, IT신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시면요, 자, 이런 내용들 다 이해하고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한테 주실 건 주셔야겠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요, 주말에 꿀잠 주무시고요. 다음 주에 저는 더 좋은 내용, 그리고 핫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